자, 이번 주 저희 어떤 문제 유형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난주에 못했던 좀 남아있었던 공간지각 하고요. 수추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추리에 나왔던 문제들, 도형 추리, 그리고 이제 추리에 있는 도식적 추리라고 하는 걸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저번에 뭐 전개도 그리고 펀칭 이런 유형들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유형으로 저희를 무섭게 할 예정이신지. 자, 일단은 지난주에 못했던 공간지각 조금 먼저 보고 네. 여러분들이 아니 학생들이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아. 그래서 너무 즐기면서 강의도 하고 평소에도 저희 학생들이 저랑 아마 그런 이렇게 메신저를 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평소에 한두 문제씩 막 보내주고 빨리 풀어 이렇게 하고 막 30분 안에 보내주면 제가 막 기프트콘도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막 해놓고 나서 즐겨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더 무서운데요? 네. 그럼 저희가 자. 바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지난주 마지막에 풀었었던 그 펀칭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네. 종이를 접은 다음에 펀치를 뚫지 않고 이번에는 가위질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펼쳤을 때의 그림을 묻는 문제예요. 종이를 접을 때 이제 위아래 이렇게 접고 또 접고 또 접은 다음에 꼬깃꼬깃 접고 자,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어서 펼치는 그림인데 네. 우리 지난주에 풀을 때 대칭을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네. 그 첫째, 이 대칭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네. 좀 다른 방법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접었잖아요. 네. 앞으로 접은 거죠. 예. 이거는 근데 참 학생들이 네. 이거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헷갈려요. 앞으로 접기하고 뒤로 접기가 선생님 차이가 있나요? 하는데 네. 종이를 접은 다음에 자르거나 아니면 펀칭을 한 다음에 펼친 그림은 앞으로 접거나 뒤로 접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접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접죠. 네.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이 날아가요. 그쵸.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도 날아가죠. 네. 그런 다음에 요 부분도 여기 꼬다리 요 부분 날아가죠. 꼬다리.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요 가운데 상상이 되시나요? 요렇게. 네. 네. 보여요. 그 다음에 가위질 해요. 세로 네. 가위질 보이시죠? 네. 그럼 이거 가지고만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가위질 되어 있는 거. 됐다. 그죠? 1번.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가위질 돼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답을 어떻게 찾아요? 아니, 2번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아닌 거예요. 3번도 아니죠. 지우죠. 4번과 5번은 세로로 가위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로로 자른 모양이 네. 나오게끔. 그쵸.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세로로 그쵸. 자른 모양이 아닌 아니니까. 선생님, 근데 저번에 알려준 대칭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풀 때 대칭으로 일단 가만 보자 하면서 4번, 5번은 대칭이 안 되잖아요. 위아래 펀칭이 달라서. 그래서 1, 2, 3번은 대칭이 같으니까 맞아. 남겨놨는데 그렇게 제가 풀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쉽고 저 문제에서는 뭐 저 방법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뭐 땡땡 출판사, 땡땡 출판사, 땡땡 출판사가 있는데 어떤 출판사는 이게 쉽고요. 어떤 출판사는 이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기준에는 네. 이게 이제 저도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 보러 들어가면 문제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해요. 저도 유출은 하지 않았어요. 문제 어차피 다 유출은 하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다 아니까 유출하지 않겠다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시중 출판사 책에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자기만의 특징을 살려서 책을 내요. 그러면 이 출판사는 A 방법으로 풀 때 편하고 어떤 출판사는 B 방법으로 했을 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출판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고 B 출판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만 해서 그러면 이게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을 딱 갔는데 어머? 안 풀려? 이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지난번 방법을 좀 좋아해요. 대칭. 네, 실제로 저는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방법을 저는 잘 풀렸어요. 근데 또 기업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방법 지금은 안 보니까 이 시험을 저는 땡땡 은행
시험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땡땡 은행이 이 방법이 좋았어요. 요새 그 은행인데 이 시험 안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일단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네.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1번, 어쨌든 네. 2번과 3번은 소개해주시죠. 날렸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인적성 객관식이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주관식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리는 연습도 일단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얘는 이렇게 날렸어요. 사선으로. 이렇게. 네. 얘는 직각이에요. 네. 이걸로 갈게요. 여기에 직각. 1번 답인가? 오. 그 다음에 아니죠. 네. 아니죠. 1번이 답이에요. 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1번을 보고 정확하게 모든 걸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를 보고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른 거죠. 사실은 제가 땡땡은행을 봤을 때 이걸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칭을 이용해서 풀긴 했지만 네. 그 문제가 그때 30개 나왔는데 하나 있었거든요. 뭐 하나야 뭐 솔직히 말해서 틀리고 말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정말 2초 안에 그 다다다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대칭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서 이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정말 1번 보기를 첫 번째 도형처럼 위아래로 접으면 대칭이 딱 나오니까 맞아요, 약간 맞아요. 검산해봐도 1번이구나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정확히. 그러네요. 자, 2번 문제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자 2번 문제 헬이죠. 친구들이 이제 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참고로 이 시험 처음 나왔을 때 네. 제가 이 시험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수험생의 마음을 알았죠. 저도 이 문제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뭐지?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의 좀 특징을 볼게요. 앞으로 접기와 뒤로 접기가 있어요. 앞으로 접을 수도 있고 뒤로 접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앞 또는 뒤로 접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나오지 않고 앞으로 접는 거는 땡땡땡땡땡, 뒤로 접는 거는 찍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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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를 이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 네. 뒤에서 본 모양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한 9번 정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보지 않았고 그 전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출제가 되어서 계속 뒤에서 본 모양으로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지만 모든 문제가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지만 맨 마지막이 뒤로 접기로 끝나요. 참 신기하게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풀이법에는 크게 변하진 않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정확히 내가 푼 거를 다 찾아내겠다 하고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험은 목적이 뭐냐면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도 목적이지만 네.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서 풀이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도 목적이겠죠. 그래서 풀이법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유형을 좀 소개를 했는데 첫째, 뒤에서 본 모양 고르고 있어요. 나는 뒤에서 본 모양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로 접기만 볼 거예요. 뒤로 접기만. 앞에서 본 모양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맨 마지막 뒤로 접기로만 답을 골라낼 거예요. 그럼 여기만 볼 거란 얘기죠. 여기. 네. 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오늘 대각선 접기만 많이 넣어놨거든요. 세로 접기나 가로 접기를 할 때는 좀 착해요. 세로 접기를 할 때는 세로선은 세로로 가고 가로선은 가로로 가요. 근데 대각선 접기를 하면요. 세로선은 가로로 가고요. 대각선 접기를 하면. 그쵸? 아, 이거 접을 수가 없네. 저를 이렇게 접잖아요. 네. 이렇게 팔을 접히면? 어떻게 접지? 하여튼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 세로가 가로로 접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에 세로선은 가로로, 가로선은 세로로 접힌다는 걸 좀 알고 요 모양에만 집중을 해서 1, 2, 3, 4, 5에 이 정도는 찾죠, 우리가. 네. 꼬깃하게 접혀있는 모양에서 골라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답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요거는 좀 물어볼게요. 여기만 보고 네. 아닌 걸 고를 수 있겠어요?
일단 1번은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죠.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네. 4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아닌 걸 골라내는 1번, 4번.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안 봐요, 우리. 요걸로 가요. 네. 자, 이 모양을 살펴보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4번, 5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2번 요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찾아라가 아니에요. 2번, 4번, 5번. 뭐를 죽여야 될까요? 5번을 자, 5번을 죽일까? 2번, 4번을 죽일까? 5번. 5번. 5번 죽여야겠죠, 이거, 네. 이거. 없네요. 자, 삼각형이. 2번, 4번 또 비교해 볼게요. 아니네. 얘는 어차피 아까 죽였구나. 네, 2번, 2번, 3번. 2번, 3번. 아, 이거 세로선의 어렵다. 위치가 다르네요. 그죠. 어딜까요? 이거 어딜? 어렵네요. 저는 2번 골랐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이 세로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여기 세로선은 여기선 가로선이었을 거예요. 그쵸. 아, 사선으로 네. 하니까 위에. 이거겠죠? 네. 얘는 그러면 얘는 이거 빗변 여기 있죠? 이거 기준으로 이쪽에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까워요. 가깝겠네요. 그렇죠. 빗변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가까운 상태에서 또 뒤집었으니까 결국엔 그쵸, 오른쪽에 그쵸, 가까운. 근데 이거 뒤집었다도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랑 가깝냐, 친하냐, 어떠냐,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였나요? 딴 거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요거는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2번과 3번을 고르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내 뒤에서. 문제지만 제가 좀 나빴네요. 네. 일단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선에서 자 얘가 여기로 가잖아요. 네. 그쵸. 이 선에서 출발하죠. 여기서 이 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네. 여기네, 그죠? 아이고, 뒤집어져 있으니까. 실설 설명을 들을수록 더 제가 낸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접은 것만 일단 보고 푸는 쪽으로 그래서 하면 될것 이제 딱 같아요. 집중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네. 참고로 이게 처음에 엄청 어려웠어요. 앞뒤로 접기도 있고요. 접은 게 아닌 것은 막 이런 걸 묻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쉬워졌죠.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엄청 빨리 쳤더라고요, 또. 또 이렇게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저희가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좀 더 속도가 되지 그럼요. 않을까 저는 항상 싶은데. 얘기합니다. 한 네. 유형당 20분. 20분만 제대로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다. 풀었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지각 문제를 풀어봤는데 역시나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 문제는 어떤 유형 좀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LG에서 출제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LG는 참고적으로 매년 문제를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나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LG 도형 추리와 도식 추리를 따로따로 보거든요. 네. 도형 추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도형 추리.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외부, 중앙, 내부에 각각 다른 세 종류의 도형을 넣어서 합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 번호는 주어진 도형을 변형시킨 연산 번호를 나타낸 것이고 세 도형은 각각 별개로 해당 번호에 만든 연산에 따라 변화 도형에 사용한 연산에는 대칭, 회전, 색반전, 전체 색반전이나 내부 도형만 색반전이 있으며 문제 중에는 외부나 중앙, 내부 도형들 안에 조그만 내부 도형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문제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그렇게 나오면서 밑에 이제 도형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도형이 나오고 문제 번호가 나오고 이것들에 의해서 변환된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환된 도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잘 이해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이게 이 문제가 다음에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앉으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온 지문을 잘 읽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네. 이 문제별로 번호에 따른 연산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 문제는 아까 방금 본 예시랑은 네. 설명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연산이. 연산이 잠시만 좀 볼까요? 방금 전에 그 예제를 좀 올려볼게요. 네. 여기에 1, 2, 3이 문제 1, 2, 3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2, 1과 2, 1은 같은 일이에요. 네. 여기에서 1이 뭔지를 찾아내고 여기서 2가 뭔지를 찾아내고 3이 뭔지를 찾아내서 2와 3과 1을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시험지에 실제로 한 장에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 네. 외부 문제 이제 지문을 따라가면 외부 도형이 1번을 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뒤집어졌죠. 네. 근데 이거를 위아래 뒤집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 180도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했냐. 1번이 180도를 돌렸는지 아니면은 상하대칭을 했는지를 내가 잘못 본다고 해서 문제를 틀릴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도형은 요 도형 보이시죠? 네. 이것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오른쪽으로 또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저는 선생님 반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았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그렇게 돌렸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 그렇게 이상한 애가 살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보더라고요. 진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쉽게 푸는 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2번을 제가 찾아내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하트. 왼쪽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학생들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편한 학생이 훨씬 많아요.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렸다라고 해서 3번을 찾아내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정보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여기 2번. 자,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글씨를 다 쓸 수 없어요. 상하, 대칭. 내자를 쓰는데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하, 대칭을 대신해서 저는 이렇게 화살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쓰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 잠깐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써요 그냥. 2번 이거는 이렇게 그려요. 그다음에 3번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만의 기호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갖다 그려서 하죠. 그러니까 2번이 시계 방향 90도니까 이거를 시계 방향 90도 돌린 그림 찾는 거. 여기 원래 물음표 있거든요. 여기 그 예제에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알려주고 중간 거 3번 반시계 방향 90도 돌렸죠. 네. 그 다음에 1번은 시계 방향 90도 돌린 거죠, 이거는. 그쵸. 1번이 지금 시계 방향 상하 대칭인가요? 3번이 반시계 방향 90도 돌려서 이렇게 세워 적고 2번은 두 번째 거는 3번이 되고 세 번째 거는 상하 대칭을 한 거죠. 상하 대칭은 똑같죠, 이거는? 네, 하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찾아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와우. 일단은 문제를 인식하는데 한 5분 정도 줍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주고 네. 이제 시험 시작하면 이제 시험 문제 화면으로 그러니까 그 종이를 넘기게 되죠. 자, 우리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문제를 좀 일단 보여주시죠. 응용한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막 떨리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쌤이 알려준 대로 이제 기호를 하는 활용해서. 거죠. 풀어보시겠어요? 네, 풀어볼게요. 네. 제가 쭉 시간을 그다음에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아하. 푸셨어요. 다행히도 1번은 몰라도 되네요, 쌤. 왜요? 왜냐면은 네. 1번을 묻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제에서. 그렇네요. 음. 일이 없구나. 아. 네, 2와 3만 잘 알면 좋을 네. 것 같네요. 그렇네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미정 아나운서 답 낸 것 같아요. 네, 저도 1번 답했는데 네. 네, 한번 풀이 과정을 살펴볼까요? 예.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저도 문제 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 연필 들고 이게 막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써지니까. 그러네요. 자, 문제를 풀 때 참고로 좀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시험장 가셨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정말 자신감을 좀 버리셔야 돼요. 1번 자신감을 문제는 버리라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거를 문제집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자꾸 오늘 문제집을 언급하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집은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 연습을 시키니까. 그래서 문제집에서 봤었던 걸로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에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보셔야 돼요. 보통 한 15문제, 20문제 나오는데 네. 이 문제에서 앞에 한 최소 5개는 내가 인식한 정보들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됐는지 숙달될 때까지는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맨 위에 거 볼게요. 2번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린 거다. 네. 볼 때 혹시 주변에 다른 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었을까? 색이 바뀌진 않았을까? 라는 걸 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표시를 했을 거예요. 90도 돌리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도형을 봤더니 어메? 요거 보이죠? 네. 요 회전인가? 아니죠? 대칭. 좌우 대칭이에요. 뭐 Y축 대칭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럼 이제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속에 있는 거 봤더니 어머? 색깔만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어머 1번 필요 없다 라고 하고 2, 2, 3 돌리고 대칭. 그죠? 돌리고. 됐어. 돌리고 됐고 색을 이제 바꿨다. 라고 해서 색 바꾼 거 아니죠? 좌우 대칭, 대칭이죠? 네. 좌우 대칭을 해서 이제 답에서 찾아주는 거죠. 이때 답을 찾는 게 아니죠. 답을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1, 2, 3, 4, 5번 중에 골라내는 거예요. 보기를 자, 한번 보기를 봐볼까요? 보고 보기를 1, 2, 3, 4, 5번을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골라내는 거죠. 하나씩 이제 제껴주면 돼요. 돌렸잖아요, 이거를. 네. 그러면 색칠된 부분이 아래로 가야겠네요. 이거 하나, 둘 죽였죠. 네. 3번, 5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돌렸으니까 얘가 이거 혹시 안 보이는 분들 있거든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리는 거죠. 슉. 음. 오른쪽. 없다. 없다. 1, 2번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뒤집죠. 대칭. 1번이냐 2번이냐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죠. 네. 그래서 1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오. 근데 이걸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평소에 종이다 풀잖아요. 네. 이게 화면이 이렇게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을 까먹기 전에 바로 이어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문제를 하나 더 갑니다. 자, 빨리 풀어볼까요? 네. 얘는 더 1번, 2번, 복잡한데요? 3번을 다 알아야겠네요. 네. 갑자기 정적이. 답을 네. 구하셨나요? 둘, 셋. 1번은 백반전이니까. 그리고 2번 좌우. 했는데 다시 넣어야 되는구나. 어렵다. 저희가 그 수칙을 찾았거든요. 2번, 1번, 3번에. 2번은 뭘까요? 대칭인 것 같아요. 무슨 대칭일까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 아니다. 그러니까 색이 바뀐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본인의 이거? 이해력을 말로 말로 설명하는 게 하기는 또 어렵죠. 어렵네요. 이거를 학생들이요. 두 가지 학생이 있어요. 원점 네. 대칭이라고 말하는 이과 학생과 180도 회전이라고 말하는 문과 학생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네. 얘가. 그러네요. 휙 돌아서 이렇게 갔죠. 아.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죠. 종이 하나 놓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또는 좌우 대칭, 상하 대칭, 180도 회전이나 180도 회전하고 원점 대칭이 같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가 편한 용어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사실은 이거 원점 대칭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수학과 나와서 원점 대칭이 좋아서 했는데 180도 회전이라고 휙
돌리면 얘가 돌릴 때 얘도 같이 따라 돌고 얘도 같이 따라 돌죠. 네. 그래서 180도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운데 도형은 색반전이에요. 사실은 네. 선생님 돈 거 아니에요? 했는데 어머 얘 안 돌았네. 아, 그러네요. 색반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돌리면 되겠죠. 네. 오른쪽. 라는 거를 보고 1번이 뭐였죠? 색반전만 색반전. 가지고 답을 골라볼까요? 그러면 1, 4, 5. 5번. 그죠? 1, 4, 5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80도. 180도 회전. 180도 회전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어렵죠? 대각선으로 가네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휙 돌아가죠. 그러면은 어디가 될까요? 우선 1번 아니에요? 네. 색깔이 달라. 그러면 그럼 4, 5번 중에 4, 5번 똑같다 그죠? 네. 다행히 가끔 이게 돌아가 있거든요. 음. 달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 네. 그다음에 3번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얘도 돌아서 보면은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와. 아 힘들다 그죠? 저희가 이 규칙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보통 예제가 하나 나오고 한 15문제 이렇게 쭉 맞아요. 나온다면서요. 이게 네. 아마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정보를 습득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숙달이 돼야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보는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잘 다닌다고 해요. 일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를 잘 다니시려면 이 문제를 잘 푸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추리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분야인데 이 분야를 좀 잘 풀기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연습이고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습을 그냥 무식하다 얘기하면 항상 얘기해놓고 제가 이제 후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첫째 방법을 정확히 한다. 그 방법을 연습을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